그 다음에 동사는 have demonstrated죠. 동사 오른쪽에 that은 보통 접속사니까 네모가로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는 gestures죠. hearing people produce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고 얘는 분사로서 people 수식해주는 거잖아. 이렇게죠. y부터는 세모가로로 묶게 되면은 의미상 여기에서 닫히죠. 그래서 gestures에 걸리는 동사가 뭐가 돼? are made까지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 몸짓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걸 증명한다. 근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죠. 여긴데 바라와 동시에 서치 대또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무엇무엇이다. 이게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 in terms of는 전치사잖아. 무엇 무엇의 관점에서 측면에서라는 이거 나오죠? 어휘 리스트에 나오냐? 안 나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단어 아닌가요? 무엇 무엇의 관점에서 사실 이게 난 해석은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다 하면 영어 사전에 들어가서 예문을 여러 개 보는 방법이 있거든. 보면은 너네가 단어를 아는데도 와닿지 않을 때 있잖아.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해봐.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영어사전을 사용하세요.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이런 거 말고. 그럼 여기에서 이 탭에서 여기 보이죠? 예문. 예문 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예문을 한 5개 정도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그때는 이제 의미가 좀 보여.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문을 여러 개 봐. 결국에는 표현에 익숙해지는, 우린 더 이상 이제 단어가 문제가 아니잖아. 표현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느냐가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예문을 좀 여러 개 봐라. 이 in terms of 뒤쪽으로 얘 전치사잖아. 명백하게 뭔 뜻인지 몰라도. 그럼 동그란 가로로 묶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핵은 이 and의 핵은 결국에 등위 접속사 and로 병렬되는 핵은 오른쪽에 있는 possibility랑 왼쪽에 있는 뭐냐? requirement인 거 알죠?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이죠. 결국에는 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장에 동그란 가로로 묶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러한 종류의 선택이라는 게 어떠한 선택을 의미하는지, 대신에가 무엇 대신에를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이 어떠한 관점을 의미하는지 전부 다 한글로 쓰면 된다. 그렇다기보다는 대신에가 혹은 오히려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문맥상. 그 다음에 여기 7번 문장에 여기에 중괄호 쳤죠. 7번 문장에 어디에다가 중괄호 치면 되냐? nowhere. 부정어죠. 그래서 주어가 원이죠. 동사는 is에 해당하는 거고, 얘부터 얘는 굳이 따지면은 문장의 구성 성분상 뭐냐? translation of the other은 보어죠. 보어. complement에 해당하는 거죠. 부정어가 문두로 나와서 이제 뒤에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된 거다. 부정어구 강도라서 뒤에가 이제 의문문어순이 된 거죠. 의문문어순. 근데 비동사가 동사면은 주어랑 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은 의문문이죠. You are a student. 의문문 are you. 오늘 1학년 그 문법 수업 하는데 그 강조 이거 연습했거든? 그래서 너네 따랑은 다르게 이 문법 포인트를 2개씩 뽑아가지고 이거 오늘 강조 구문 수업한 거거든. 강조한 거를 이제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뒤에 의문문 어순이 되는 건데 이제 애들이 의문문 어순이 뭔지 모르더라고. 너네도 모르는 애 있을 것 같거든? 의문문 만드는 방법 중에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로 나눠가지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복수고 시제가 현재면 do. 근데 주어가 단수면 does, 과거면 did,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이 되는 거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것처럼 주어랑 동사의 이 순서만 바꿔주면 되거든. 그래서 난 이런 거 귀찮다 하면은 do you know me? 이거 그냥 외워버리면 되잖아. know가 일반 동사니까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are you a student 이런 식으로 비동사는 am, is, was, were 나머지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고. 뭔 말인지 되냐? 이거 혹시 몰라서 캡처해서 보내줄 테니까 모르는 친구는 이거 필기해놓으면 된다. 강조는 아는데 뒤에 의문문 어순이 뭔지 모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인 거잖아. 그 뒤에 부분이 문법 문제로 출제되거든. 뒷부분이. 그러니까 요즘 1학년 그 강의하면서 그 많이 느낍니다. 그 여기서도 분명 문법을 잘 모를 텐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39번 for which 있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단어가 이렇게 긴데 잘 안 외워지면 적당히 이렇게 끊어서 외우면 된다. pre는 이전이라는 뜻이잖아. 그래 preview 미리 보기잖아. preview 미리 보기 pre-modern 그쵸? 근대 이전의 시대가 되는 거죠. epistemic community were kept secret이죠. 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secret에 무슨 표시해야 되냐? 물결이죠. 목적격 보어가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 왜냐면 얘 keep, find, leave 문형은 알지? 얘 뒤에 구조가 어떻게 돼? 뒤에 일단은 목적어 나오지.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어? 형용사나 분사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얘 지금 능동형이잖아. 그쵸? 얘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능동형의 주어, 목적어가 수동형의 주어로 오죠. 그 다음에 스텝 2 동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kept, find는 found, 그 다음에 live는 left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물결 표시는 그대로 떨어지니까는 be kept, found, left 형용사 형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뭔 말인지 되니? 이거 이행문 7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다. 이 문형이.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꾸는 걸 어려워하니까 이 문형 수동태로 그대로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오래된 관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법 문제 틀린 친구도 이런 기본기가 무너진 거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 돼. 지금 그 문법 수업 해줄 수가 없다. 너네도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다음에 이행문을 한 번 더 들춰봐라.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면 된다. 그 아까 의문문 어순은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게. 필기 따로 해놔. 그 이행문에 필기해 놓던지 그 강조구문 나오는 그 페이지 6페이지 6번 문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무엇에도 불구하고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장 구조 아까 연습했으니까는 전치사 플러스 for most outsiders even 그 다음에 주어는 이 친구들에 해당하고 대시 뒤쪽으로 다시 한번 주어는 one cannot mak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0번 이것도 사실 아마 요약만 보고 내용은 이런 거구나 했을 텐데 이게 막 모든 문장을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지문은 아니거든. 이것도 역시나 사회학 중에서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여기 나오잖아. 소시오 이모셔널 사회정서 선택. 그쵸?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 사회학에 관련된 지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필기 하나 해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무슨 괄호로 묶어왔어? 이 서브젝트에서 세모, 분사구문. be subject to 뜻이 뭐냐?
무엇에 영향을 받다. 이게 사전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 무엇에 좌우되다. to가 여기서 명사라는 걸 기억해. be subject to. 두 번째 뜻도 꼭 외워. 무엇에 좌우되다.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뭐냐? 그 병렬되는 행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무엇입니까? 뭐가 병렬돼? 임팩트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구조 파악해야 하잖아. 3번 문장에 일단은 분사구문 몇 개야? 두 개죠. 첫 번째 어디에서 시작해? 빌딩 온이죠. 이게 분사 구문이잖아. 빌드 온은 무엇에 기반하다? 그럼 주절의 주어가 뭐가 돼? 동사는 룩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모가로 어디에서 시작하면 되냐? 분사 구문. emphasizing이죠. 쉼표 다음에 ing 해석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emphasizing의 첫 번째 목적어가 롤이었던 거죠. 두 번째 목적어가 and 뒤에는 impact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 when it comes to 보이지? when it comes to 얘 그냥 품사 뭐로 암기해버리면 돼? 전치사다? 얘 내신에 출제된 적 있어. 얘 되게 치사하게 출제하면은 얘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얘 지금 동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determining 뒤쪽으로 위치에서도 동그란 괄호 연친 거 없죠? 3세대 학습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선택성을 보여준대. 뭐와 관련해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죠. Which goals to pursue에서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which는 여기서 어떤이라고 해석되잖아. 혹은 어느 목표?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여기서 지금 뭐야?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관계 대명사는 동그란 괄호를 묶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여기서 어느 목표라고 해서 굳이 따지면 품사가 이제 의문사가 되는 거죠. 의문사. 단어의 종류 의문사. 그러니까 굳이 괄호로 묶으려고 하면은 어떤 괄호로 묶어야 돼? 네모죠, 네모. determine의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how부터도 다시 네모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할당해야 될지 그들의 자원이라는 걸. towards는 명백하게 전치사니까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고, when it comes to에서 연 것도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죠. to determining을 치사하게 내면 to determine으로 바꿔. 마치 투부정사의 to처럼. 하지만 when it comes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 무엇무엇과 관련해서라는 뜻이야. when it comes to 무엇무엇과 관련해서 전치사. 그 다음에 이거 1번 문장에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주절의 주어는 critic이거든. 동사는 agree 쓰죠. with Lenin's claim that이죠. that은 여기서 쓰임이 뭐야? 뒤에 구조까지 봤더니 동격이죠. 동격이랑 자주 쓰이는 명사잖아. fact, claim, belief, truth 이런 애들이 동격이랑 자주 쓰이는 명사죠. 동격과 자주 쓰는 명사를 외워두면 좀 구조 파악하는 게 수월하잖아. writing something 하면 writing a diary 하면 다이어리를 쓰는 거잖아. 근데 writing of a commentary니까는 commentary에 대해서 쓰는 거야. commentary를 쓰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돼? writing of a diary 하면 일기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논평에 대해서
쓰다 혹은 writing of 무엇 무엇에 관해 언급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좀 더 문장 자체가 이해가 쉽거든. 언급하다 혹은 쓰다를 좀 고급진 말로 기술하다고 하니까 얘들아 논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 쓰면서 기술하면서 분사구문이니까 근데 얘들아 누구에 의한 논평이야? 레닌에 의한 논평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레닌이 쓴 논평을 얘기하는 거죠. 레닌이 쓴 논평 누구에 대해서? 톨스토이에 대해서. 젠장 이게 헷갈릴까봐 설마 이렇게 일치불이치 문제로 나오지 않겠죠? 톨스토이는 그 위대한 문호잖아, 작가잖아. 이 비평가 피에르라는 사람은 피에르 마시엘이라는 사람은 얘들아 이 레닌이 쓴 논평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했답니다. 이걸 이해하려나? 이게 이해가 안 될까봐 여기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이거 참조하면 된다. 그 다음에 holds up a mirror to 있잖아. 이거 전에도 나온 적 있는 표현이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직역하면은 톨스토이의 작품이라는 건 거울을 떠받치고 있다. 러시아 혁명에 거울을 비추고 있다는 거잖아. 결국에 상상해보면 결국엔 그래서 의역하면 무엇을 반영하다가 되거든. 무엇을 반영하다 이렇게만 쓸게. 무엇을 반영하다. 그 다음에 문맥상 이러한 미러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심지어 그럴지라도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7번은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9번 문장에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10번 문장은 어떨까? 10번 문장에 주절의 주어가 졸지 엘리엇이야. 그 다음에 동사가 리막스야. 그러면은 얘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나온 따옴표로 묶여있는 거는 무슨 가루로 묶으면 될까? 네모죠. 네모. 그러니까 결국엔 졸지 엘리엇 리막스 대시야.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거야. 그 대절에 해당하는 게 대절은 생략돼 있고 목적격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니까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접속사가 생략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I said that 뭐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우리가 아는 너무 흔한 문장이라서 that에서 네모가로 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본문상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이 that I love you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I said는 said I라고 지금 적혀있는 거랑 같은 문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목적어는 문 들어와도 뒤에 선택적으로 도치돼가지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 돼. 여하튼 주절의 주어는 엘리엇인 걸 알아야 된다. 주절의 동사는 리막스고 주절의 동사는 항상 이 형태로 이거 리막스 만약에 이 구조를 모르면 뭐라고 선생님이 틀리게 출제하실까? 리막? 마치 뭐처럼? 분사구문처럼. 하지만 이렇게 쓰면 뭐가 없어 문장에? 주어가 없죠. 주절에 동사가 없는 거죠. 이게 주절의 동사잖아. 리마크가 ing로 바꾸면 동사가 사라지는 거잖아. 왜냐면 동사에 ing 붙는 거는 딱 두 가지잖아. 뭐밖에 없어. 일단 첫 번째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동사에 ing 붙는 형태로 생겼잖아. 근데 분사는 뭐야? 형용사야. 그리고 또 동사에 ing 붙는 형태가 뭐 있어? 동명사죠. 근데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야. 그러니까 결국에 형용사랑 명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얘를 ing 형태로 바꾸면 주절에 동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진짜 분사구문은 어디에서 나와? 프레이징에서 나오죠. 근데 프레이징이 아니죠. 이러한 종류의 나이브한 리얼리즘? 그 소박한 실제놀이라는 것을 이제 칭송하거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난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돼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리프로치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거든. 리프로칭.
reproaching. 그쵸? 하기예고도 이거 빼줬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을까. 이것만 아니어도 우리가 좀 숨을 쉴만 했는데 41번까지 넣는 바람에 이제 숨이 꽉 막혀버린 거죠. 그 다음 이러한 관점이 어떠한 관점에 해당하는지 이거 해석도 써라. 필기 못한 사람은 필기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랑 여기 비욘드 적절히 해석하는 거 해석 한글 때까지 한번 써봐. 시간은 한 20분 정도 줄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단 사람 그 학자들이 have demonstrated 증명을 해왔대. 뭐를 증명해 왔냐면은 그 몸짓 있잖아. 그 듣는 사람들, 즉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몸짓. 근데 언제 만들어내는 몸짓이냐면 그들이 얘기를 하는 동안 이게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몸짓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with speech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어와 몸짓이라는 것은 여겨져야만 한다고 증명을 한 거죠. 공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즉 몸짓이라는 게 말하면서 동시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 말을 하면 몸짓이 동시에 만들어져.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타이틀이 단단히 integrated 통합된 쌍이잖아. 쌍은 두 개가 하나를 이룰 때 쌍이라고 하죠. 이러한 단단히 integrated 통합된 언어와 몸짓의 쌍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어와 몸짓이 결합이 되어서 가능하게 한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conceptualize 개념화를 한 다음에 formulate가 여기서 형성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다는 뜻이라며. 언어와 몸짓이 하나가 되어서 뭘 가능하게 하냐?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개념화한 다음에 명확히 말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구나. 그들의 생각이라는 걸. 내 머릿속 안에 생각이 있는데 말 플러스 몸짓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하는구나. 근데 이게 어떠한 관점에서 사고를 개념화한 다음에 명확히 얘기하는 거냐면은 카테고리컬 그런 범주적인 언어의 요구사항의 측면에서 언어를 얘기할 때는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것들 이제 묶어놓은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적인 그러한 몸짓의 가능성의 측면에서 언어라는 것은 이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고 범주에서 이제 골라야 되잖아. 우리가 한국어 얘기할 때나 영어 얘기할 때 내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문법에 맞춰서 얘기하는 특성이 언어에는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컬이라는 표현에 이제 큰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고, 몸짓이라는 거는 결국에 규칙이 정해져 있니?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자유롭다는 거죠. 이미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놓은 거다. 안에 있는 생각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통로가 있는 거잖아.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 두 번째는 몸짓 언어인데 우리가 쓰는 그러한 언어는 규칙성이 있다. 범주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몸짓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좀 이미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일지 모를까봐 이제 예시를 들어주잖아. 우리가 어떤 사건을 그 묘사할 때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해. 뭐를 결정하냐면은 그 이벤트라는 게 그 사건이 완료가 된 건지 혹은 이제 온고잉 진행 중인 건지.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싸웠어. 이미 싸워서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건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만약에 우리가 발화하고 있는 그 언어가 발화되고 있는 언어죠. at that moment. 그 사건을 묘사하는 순간 그 사건을 묘사하는 순간이죠. 그 순간은 그 사건을 묘사하는 순간 그 발화되는 언어라는 게 verbal affix 동사에 붙는 접소랍니다. 동사에 붙는 접사. 동사에 붙는 접사를 갖고 있다면 그 각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one or the other 하나나 또 다른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언어가 범주화된 측면을 갖고 있다, 어떠한 문법 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그게 완료된 건지 진행 중인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만 하잖아. 만약에 우리가 그 동사형을 쓴다면 엄마 나 친구랑 싸웠다, 싸웠단지, 싸우는 중이단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언어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종류의 선택이라는 것은 언어의 특징이잖아. 몸짓을 할 때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잖아. 그쵸? 시미오틱, 기호 시스템으로서의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선택이라는 건 결국에 앞문장에서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one or the other. 하나나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거. 결국엔 동사에 붙는 접사 중에 완료됐는지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풀면은 여기에다가 연결시킬게. 풀어서 쓰면은 완료된 거냐 진행되는 거냐에 따라서 동사의 접사를 선택하는 건데 그냥 여기다 연결시킬게. 그럼 맥닐과 덩컨에 따르면 몸짓이라는 건 다르답니다. 언어와 다르대. 인데 또 부사절 접속사인 거 알죠? 뭐뭐라는 점에서죠. 어떠한 점에서 몸짓이라는 게 언어와 다르냐? 그것은 제시하지 않아. 그 화자에게 제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한 선택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몸짓과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둘 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여기서 그러한 선택이라는 건 어떠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완료냐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접사를 선택하도록 몸짓 언어는 요구하지 않는다. 둘 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지만 특징은 다른 거죠. 대신에 그것은 뭐를 제공하냐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둘 다 뭐냐? 그것은 화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한 선택을 그것은 접착제를 제공한다는데 제스처죠. 제스처죠. 몸짓을 얘기하죠. 대신에 그것은 뭐를 제공하냐면 일종의 접착제, 풀을 제공한대. 그리고 그것은 그 접착제라는 것은 helps는 여기서 타동사로 쓰였죠. 뒤에 to가 생략된 거고 뭐를 돕냐면 통합시키는 것을 돕는답니다. 즉 몸짓이라는 게 뭐를 통합시키냐? 언어적 요소를 통합시킨다. 더 큰 시미오틱 그러한 기호의 표현에서 몸짓이라는 게 언어 표현을 통합시키는 걸 돕는다? 와닿진 않지만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 전체로서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게 된답니다. 그 표현되는 물체에 있어서. 6번 문장은 일단은 요약해 줄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짓은 6번 문장에 주어져 it offers에서 it 몸짓은 언어 요소를 연결해. 몸짓은 언어 요소를 연결해 표현되는 대상에 특징까지 반영한다. 결국 우리가 동그란 공을 묘사할 때 손짓으로 둥근 걸 표현하면은 우리가 바로 아는 그 표현하고 있는 둥근 공을 이렇게 그 언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언어와 이 몸짓이라는 게 서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수단이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말과 몸짓이라는 것은 redundant, 중복되는 게 아니죠. 중복되는 게 아니고 또는 하나가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것의 번역이 아니잖아.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처리 단위라는 거야. 그 사고 표현에 몸짓 플러스 그 언어가 최소한의 처리 단위,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처리 단위가 뭐다? 조합되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조합되어야 된다. 즉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그 최소한의 처리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지스틱, 이미지적이고 범주적이다. 본래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언어 플러스 몸짓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일단 위에서부터 적지 않은 걸 한번 적어봅시다. 6번 문장. 대신에 명진이 뭐라고 썼니? 제스처가 접사를 선택하지는 않지만. 그쵸? 그쵸? 제스처, 즉 몸짓이 선택을 제시하진 않는다는 거죠. 몸짓이 선택을 젠장 접사에 대한 선택인데 그거는 생략할게. 선택을 제시하지 않지만 혹은 않는 대신에 와닿지 않아 사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야. 언어학 아닐까요? 언어학 7번 문장에서 얘기하길 이러한 관점에서 말과 몸짓이라는 것은 중복되지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에 6번 문장을 요약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요약한 걸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몸짓이 언어를 연결시킨다고 하니까 연결시켜서 그 표현되는 대상의 특징까지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번역해주는 것도 아니다. rather,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처리 과정이 이 두 개의 조합이다. 즉 말과 몸짓은 마지막 문장을 쓰면 되거든. 서로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만 쓴 거다. 서로 번역하거나 중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고 노알 뒤쪽으로 쓴 거다. 주제문을 1번으로 고르면 되고 근데 요약은 간단하죠. 아 말과 몸짓이라는 게 둘 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구나. 39번 그 전문 지식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성원이 되어야 된답니다. 관련된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 배열은 보유자. 지식 보유자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요즘처럼 검색이나 챗 GPT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에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나는 그 용어 에피스터믹 지식 공동체라는 용어를 지금 쓸게. 그것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집단을 얘기하죠. 이제부터 이 지식 보유자 집단을 지식 공동체라고 부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뉴커머스, 새로운 사람. 신입들은 배워야 된답니다. 전문가로부터 배워야 되잖아.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 신입들 사회화가 돼. 그 공동의 관행에 있어서 관련 그 지식 공동체 자주 애드미턴스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걸 입회라고 하거든. 입회 과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게 컴바인드 그 통합이 되어 있대. 시험과 그러니까 입회를 할 때 시험도 본다는 거죠. 그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실험과 함께 그쵸? 통합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지식 집단에 들어오려면 시험이 있는 거죠. 근현대 시대 동안 있잖아. 근대 이전이라고 해석할게. 근대 이전. 근대 이전의 시대 때 그 지식 공동체들은 비밀스럽게 유지가 된 거죠. 수동태니까 이렇게 표시해 둘게. 비밀스럽게 유지가 되었다.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무엇을 가졌냐면 엄격한 충성심 시험을 봤어. 새로운 구성원들에 있어서는. 난 리스트는 특히 왜 이렇게 엄격하게 시험을 봤냐? 두려움 때문이거든. 대신 여기서 동격이죠. 어떠한 두려움인지를 설명해줘. 아, 전문 지식이라는 게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못된 손 안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엄격한 충성심 시험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일부 흔적 있죠. 이러한 오래된 관행의 일부 흔적이라는 게 프레젠트는 여기에서 이제 존재하는 이라는 형용사죠.
오늘날에도 존재하긴 해 있어. 이런 엄격한 관행 그 연우 뭐라고 썼니? 신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신입에게 시험을 하는 거. 신입에게 시험하는 거. 앞에서 얘기한 것도 똑같은 거야? 앞서 얘기한 것도? 앞에를 못 들었어. 앞에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다시. 다시 얘기한 거야? 그쵸? 결국엔 엄격한 그 충성도 시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러한 오래된 관행이라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혹시 쓴 사람 있니? 일단 하나는 엄격한 충성도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뭘로 보면 좋을까? 비밀스러워. 그죠? 비밀스러운 거. 비밀스러운 거. 그럼 비밀스러운 지식 공동체라고 쓸게. 비밀스러운 지식 공동체의 관행이죠. 원래부터 관행이라는 건 예전부터 이제 꾸준히 행해져 오는 그러한 행동을 관행이라고 하거든. 집단 내에서 혼자 하면 습관이고 집단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건 관행이라고 하는 거죠. 비밀스러운 지식 공동체와 엄격한 충성도 시험. 이제 이번 모의고사 어느 정도 잘 본 친구들도 이거 아마 예습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풀었나 싶지 않을까. 이러한 오래된 관행의 일부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D 아이디얼은 어떤 이상이나 기준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기준 있죠. 우린 비밀스러워야 돼, 충성도 시험 봐야 돼. 이걸 이상향으로 잡았던 거잖아. 이게 변했어. 개방성으로 변했답니다.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얘 두 개인 줄 알죠? 이렇게 두 개다. 빨간색으로 밑줄 친. 개방성으로 변했고 그 지식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야 그렇게 뭐 비밀스럽냐 어느 정도 개방을 하자 이런 식으로 변했거든. 기준이 to some extent.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외부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가 아니다. 의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인들에게 심지어는 완전히 투명한 관행이 있죠. 다 공개가 됐는 완전히 명백한 관행도 장막을 올리지는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 장막 뒤에 그러한 지식의 형태라는 게 숨겨져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관련된 훈련이나 지식의 습득이 없잖아. 그리고 그것은 엔드 사이로 연결시킬게. 그러니까 공동체로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것은 수년이 걸린다고. 수년이. 그러니까 명백하게 알려줘도 결국에는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아무리 외부인한테 공개됐더라고 해도 그 집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습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정보에 대해서 그 공유되고 있는 결국에는 그 지식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고 습득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다른 더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게 필요로 되었답니다. 그쵸? 지금 여기 메이크 뒤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거든? 그 다음에 이 as는 원급 비교잖아. make, me happy랑 똑같거든? me에 해당하는 게 이 네모 가로로 묶은 목적어고 accessible은 목적격 보어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정도가 생략된 걸로 볼게. as 원급 비교 나오면 첫 번째는 해석 안 하고 두 번째는 뭐뭐만큼이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다른 더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게 필요로 되어진답니다. 특정 형태의 지식이 accessible,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무엇만큼? 실제로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공동체가 지식을 개방했다고 해도 그게 습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진 않아. 실제로 잘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에 지식 공동체의 지식을 얻으려면 그 구성원이 되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현명한 방법이겠네. 공개를 해도 훈련받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제 앞문장을 또 요약하면 되잖아.
이상적 모습이 혹은 괄호 열고 기준이 오픈네스 개방과 공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법 포인트 쳤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쳐놓을게. 비하인드 위치 뒷문장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도 비유하자면 이행문이랑 비슷하죠. 야 이행문 나 이거 학원에서 배우는데 친구한테 줘봤자 어때? 이해하지 못하죠. 과정을 통해서 훈련한 다음에 습득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지식 공동체의 지식도 외부 사람한테 알려줘도 그 안에서 훈련하고 습득하는 게 습득하지 않으면 어렵구나. 이거 주제문은 결국에 가장 이 6번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배우는 게 최선이다. 여기선 이 nevertheless 여하튼 여러 가지 지식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까지 묘사해서 한 줄 정리하면 되겠네. 일단 40번은 이 요약문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목표라는 게 성숙되면서 뭔 소린가? 목표가 성숙된다? 글을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목표가 성숙된데 over the course 무엇의 과정을 통해 이 정도로 해석할까요? 무엇의 과정을 우리의 생애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성숙되면서 older adults 나이 든 성인 즉 노인들은 더 선택적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뭐 하게 된대? 조직화하게 된대. 그들의 목표라는 걸 너네 이제 인생 후반부를 한번 생각해봐. 무엇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지금 다 대입을 목표로 하지만 노인이 되면 어때? 나의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그때는 다 다른 목표를 갖고 있겠죠.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면서 어떻게? 유지한다는 거죠. 동기. 누가 동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행복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통해? favorable 우호적인 그러한 자기 관점을 통해서.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의 소시오 이모셔널 사회 정서 선택 이론에 따른 이론이 개인의 목표를 이제 보고 있답니다. 개인의 목표라는 거는 결국에 뭐야? 평생의 과정이구나. 아, 목표는 한 번 세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대학 가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평생의 과정이래. 개인의 목표라는 것.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어때? 강화되고 mature, 성숙해진답니다. with aging. aging 이제 노화거든. 노화에 따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되게 어떤 변화가 있나 봐.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 개념 프레임워크 틀에 따르면 이거 이 사람이 만든 그냥 개념이다 이론이겠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나 봐. 동기부여와 뭐 개념의 틀 이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제안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네. 첫 번째는 이 사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사람 발표한 연도가 나와 있는 거겠죠. 1995년 2014년 뭐라고 제시하냐면 얘들아 그 동기부여라는 게 너네 항상 동기부여 받고 싶어 하잖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하잖아. 근데 그것의 가장 높은 수준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얻게 된답니다. 얘들아 언제 동기부여가 가장 높아진다고 이 히킨스? 몰라 젠장. 이 사람 연구에 따르면 언제 동기부여가 가장 높아져? Later stage of life. 인생의 후반부.
정확하게 몰라. 한 6, 70, 80대 때 동기부여가 가장 높아진대. 근데 이 동기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받게 돼? 조직과 균형과 구조화에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우리의 목표에 인생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세모가로 이렇게 여기서 닫을게. 결국에 이거 2번 문장을 요약하면은 가장 높은 동기부여를 얘기하잖아. 가장 높은 동기부여. 내가 진짜 뭔가 하고 싶고 정말 이루고 싶고 이런 가장 높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야? 삶의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다. 동기부여가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거에.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70대 정도 됐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어. 나는 내 옆에 있는 연인이 가장 중요해. 그럼 목표가 생기겠죠. 공부나 돈보다는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당연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니까 동기부여도 가장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한 근거에 기반해서 이러한 근거라는 건 앞문장에 얘기한 거니까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지고 동기부여 최상. 더 최근에 연구는 또 뭐를 봤는지 알아?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가 정해지고 동기부여가 높아져?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연구는 또 뭐를 봤냐면 추가적인 요인을 본 거야.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성인기 후반에 특히나 뭐를 강조해? 이 연구는 뭐가 중요하대? 행복하려면 뭐가 중요하대? 자기 존중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행복해야 돼? 일단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어서 well-rounded, 잘 균형 잡힌 자기 관점을 발달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쵸? 인생의 그 전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대입을 하고 졸업한 다음에 취업하고 결혼은 뭐 선택이죠, 사실. 출산, 이것도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긍정적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결국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를 존중하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종합해봐. 위에 여러 가지 연구가 3개 나왔잖아. 첫 번째는 1995년에 이루어진 연구, 2번 문장에 나온 그 히킨스의 연구, 그 다음에 3번 문장에도 3번째 연구가 나오는 거잖아. 이러한 연구라는 게 뭐를 제시하고 있어? 목표의 정렬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코오디네이션이거든. 코오디네이션.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해석해볼게. 목표가 정렬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기인식, 이게 뭐야? 중요하다는 거야. 동기를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의 후반부에,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는 지금 정렬돼 있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대학도 가고 싶은데 친구랑도 놀고 싶어. 그럼 되게 상충되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목표가 한 가지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당연히 동기가 향상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은 공부로 일관되게 돼 있지만 나중에는 너네 가치관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겠죠? 사실 있잖아. 제 3세대 학습자들은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가장 높은 정도의 선택성을 보여줘.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되게 다양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자원을 할당해야 될지. 응? 나는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우리 가족. 그렇다면은 자원이라는 거는 자신의 시간과 신체 에너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꼭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쵸? 근데 이러한 자원을 어디에다가 할당해? 그들의 특정 우선순위를 향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뭐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무엇에 맞춰 이렇게 해석할까? 전치사는 저도 항상 어려워요. 문맥에 따라 그냥 적절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딱 정해진 건 없고. 노인들은 뭐를 보여주냐면
더 강한 인생의 목표의식. 그쵸? 목표의식이 더 강력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 목표가 아주 확실하고 자기 충족감을 오히려 보여준다는데 나이 드는 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닌가 봐. 노인들은 그것을 그들의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방식이라는 거는 살면서 이제 축적됐다는 거죠. 무엇이 축적된 거야? 위닝? 성공적인? 그 다음에 개인화된 조합이 축적된 거거든.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거나 나만의 방식을 이제 발견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들은 어때? 내가 성공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개별화된 것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연관시키는 거죠. 목표라는 걸 다 함께 다양한 수준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그 맥락에 따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몰라 젠장. 노인들은 노인들의 방식이 있나 봐. 우리는 그냥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넘어갑시다. 그렇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41번, 42번. 논평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논평에 관해서 언급을 한대. 레닌이 쓴 거래. 레닌에 의한 논평이래. 레닌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거야?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서 쓴 레닌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쓴 논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비평가 피에르라는 사람 동의했답니다. 그 레닌의 주장과 동의했대. 톨스토이 작품? 야 이거 반영하고 있구나. 러시아 혁명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답니다. 근데 이 러시아 혁명은 1905년에 일어났나 봐. 하지만 이러한 보여주기라는 것은 이 마셸이 아까 나온 그 비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비평가가 주장하기로는 야, 이거 복잡한 일이다. 그 러시아 혁명을 반영하는 일 이거 되게 복잡한 일이야. by no means 결코 무엇이 아니야.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다. 세계의 as it stands 그것이 그 서 있는 대로에 의역하면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의 반영이 아니다. 이러한 보여주기는 결국에 톨스토이의 작품이 러시아 혁명을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동격이 되시죠? 이거 여기로 연결시킬게. 보여주기. 만약에 문학작품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거울이다? 문학작품이 거울이다? 그러면 그 문학작품이라는 건 어떤 거울이라는 거야? 특징 지어진 거울이다. 결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 그 사각지대 그 맹점에 의해서 즉 깨끗하지가 않다. 결함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 여기서 계속해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데이 뭐예요? 그 문학작품이죠. 문학작품. 그 다음에 여기에도 4번 문장도 원급 비교가 나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빨간색 펜으로 할게. 원급 비교는 역시나 두 번째만 뭐뭐만큼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야 문학작품 그거 의미 있어. for은 여기에서 문맥상 때문에라고 해석할게.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냐면 그것들이 반영하지 않는 것,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그것들의 배제와 왜곡 때문에. 뭐만큼이나?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두는 리플렉트를 받는 거죠. 리플렉트, 두는.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굳이 2번 형광펜 안 칠게.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do not that cannot figure 나타나지 않고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대. 그 거울에 나타나지 않고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문학작품에 전부 다 표현된 게 아니다. 배제된 것들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이거 이제 예시죠.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어? 특정한 모순이 나타나지 않았어, 사회에.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그는 의식할 수가 없대. 여기서 무엇을 의식할 수 없다는 걸까? 아까랑 똑같죠. behind which든지 for which든지 여기서 which의 선행사는 뭐야? 무엇을 의식할 수 없어? 그쵸? 모순을 의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순이 뭔진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제 소설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소설이 그 모순을 반영하진 않더라도 그 거울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하도록 만들어, 이러한 부재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그 부재라는 것은 희미하게 또 나오네. present, 존재를 하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늘이 뭐라고 썼니? 그쵸. 거울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죠.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든 등급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치 뭐 같냐면, 이거 이승 나 잘못 쳤어. 젠장. 이사해도 될까요? 여기로. 저 이사할게요. 여기서 이승은 사실 가주어고, 에즈도어는 마치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것을 허용하긴 하거든. 우리가 보도록 더 명확하게. 야, 25냐? 이 두 개가 지칭하는 거. 그 밀어줘. 첫 번째는 일단 밀어줘. 41분만 빼줬어도 너무 편했을 텐데. 그 거울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허용하죠. 더 명확하게. 이거 얘 목적한 거 알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기에, there, 거기에. is는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도록 허용한답니다. 뭔 소리야, 젠장. 또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 생각할 이유죠. 뭐라고 생각할 이유? 우리가 그 거울에서 보고 있는 것이 꼭 일관된 전체를 형성한다고 가정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즉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조적으로 그것은 in pieces, 조각나 있고 discordant,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네. 여기에서 조각나 있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아이언이 뭘로 찾았니? 무엇이 조각나 있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까? 이지은 뭐라고 썼니? 뭐라고? 거울이 가정을 해요. 갑자기 성은이는 그쵸. 거울에서 보는 것. 거울에서 보는 것이 일관된 세상이 아니죠. 그쵸. 보면 야, 이유도 없다? 생각할 이유도 없잖아. 그 거울에서 보는 것, 즉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할 이유도 없어. 그거 아니야. 반면에 뭐야? 우리가 그 문학작품을 통해 보는 것은 조각나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거울에서 우리가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거울이라는 건 doubtless, 얘 부사 처리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defective, 결함이 있어. 흠도 있고 조금 더럽기도 하고. 거울에 비치는 그 윤곽이라는 게 어때? 가끔씩은 disturbed, 흐트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will be가 생략된 거야.
will be. will be. reflection. reflection이라는 건 그 거울에 반사된 상을 얘기하거든. 상. 반사된 상이 faint, 희미하고 그 다음에 confused는 여기에서 분명치 않은이라고 해석할게. 분명치 않은. 분명치가 않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더럽게 어려운 말로 계속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죠.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리막스 언급을 했답니다. 여기에서 비판하면서 일종의 나이브가 야 너 왜 이렇게 순진에 빠졌냐? 할 때 나이브라고 하거든. 사람이 이렇게 나이브하냐? 소박 실제로. 즉 세상을 내가 인식하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라고 믿는 그런 순진한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나이브 리얼리즘이라는 거는 뭐라고 주장해? 나이브 리얼리즘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예술이라는 거, 즉 거울은 항상 그것을 얘기한다. like it is,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야 이거 안 헷갈려 이렇게 해줘? 응? 되니? 네모가를 어디에서 묶으면 되냐? 오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묶은 건 여기서 끊었지? 이렇게 끊었지? 돼? 위치에서 연 동그란 괄호는 어디서 열으면 돼? 닫으면 돼?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됐어? 그 다음 문학작품이라는 건 거울이라는 건 우리에게 한 가지 버전의 현실을 제공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관점으로부터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은 포착되진 않아. 문학작품 그 자체에서는 관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라는 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 반복. 우리에게 보이질 않잖아. 소설을 읽으면서 관점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거든. 나는 보수주의적이고 그런 관점으로 소설을 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진 않잖아. 우리는 be tempted to?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관점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beyond question. 있는 그 의심할 여지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 소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하지만 문학작품은 그냥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현실 중에 하나의 버전을 보여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선택지의 답은 몇 번으로 고르면 1번이에요. 의미, 중요성. 문학의 거울이라는 게, 즉 문학작품이라는 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요? 3번. 일단은 3번을 하나 고릅시다. 그래도 한 몇 개는 골라놔야지 요약할 때 편하지 않을까요? 일단 문학작품을 거울로 대조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4번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4번까지 일단 우리 번역 이러한 관점은 앞문장에서 얘기한 그 거울 그 자체에는 포착될 수 없는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앞문장에 얘로 연결시키면 된다. 해석은 아까 띄워놨는데